몸, 신체, 장기에서 나는 열들, 그리고 상체에서 나는 열, 모래에서 나는 열, 눈에서 뜨거워서 나는 열, 가슴이 뜨거워서 심장이 물질을 받지 못해서 나는 열들,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뭔가 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풍기를 쐬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잖아. 근데 안에서 열이 나 보세요. 이거 피할 데가 없어. 계속 시켜줘도 그냥 계속 나는데 이걸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것만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간입니다. 간, 되게 민감한 장기죠. 사실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도 좀 까다로워져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신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해서 간의 건강도를 올려놓으면 간은 생각보다 묵묵히 잘 버텨줍니다. 간 봅시다. 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간이 있는지는 알아. 술 먹으면 지방간 생긴다더라. 간이 나빠지면 해독을 잘 못한다더라. 간이 나빠지면 상당히 위험하다더라. 간 수치. 도대체 그러면 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딱히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간이 딱 중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갈비뼈 밑에, 오른쪽 갈비뼈 밑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간이 다치는 걸 보호해줘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 손상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갈비뼈가 폐와 심장까지 보호해주면서 간도 그 밑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 밑에 소화기는 좀 두드려 맞아도 돼. 그래서 거기는 뼈가 없어요. 먼저 어떤 일을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이 소장 옆에 육모세포에서 흡수해서 옆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주면 이게 간 문맥으로 일단 보내줘요. 영양분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포도당이나 수분이나 단백질의 재료인, 근육의 재료인 아미노산, 그리고 수많은 미세 물질들,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일단은 통로는 단 하나뿐이에요. 소화기.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소화기밖에 없어요. 공기는 폐로 들어오죠. 공기 빼고는 다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첫째로, 딴 데로는 절대 안 보내요. 간에 먼저 보내줍니다. 간에 허락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몸으로 보내줍니다. 뭔가 모난 녀석들은 간이 처리를 해버리고, 포도당만 온 게 아니고 무슨 세균도 같이 들어왔네? 얘들을 여기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이상한 것들로 막 들어왔네? 이런 건 우리 안 써. 그거 다 버려. 이렇게 밑에서 담낭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배출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다시 소화기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똥으로 가겠죠. 영양분을 처리도 하지만 독소를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이게 들어와서 처리돼서 이제 좀 괜찮은 혈액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요.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이 잘 왔어. 여기다가 폐로 보내서 산소를 태워서 전신으로 보냅니다. 또 하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온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이거 우리 지금 다 쓸 수 없어. 이거 지금 당장 못 쓰니까 지방으로 저장해. 그리고 여기 간의 일부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데다가 옆에다가 쟁여 놓습니다. 인슐린의 한 60% 정도가 간에서 작용을 해요. 나머지 장기, 근육 이런 데서는 40% 정도만 작용을 하고, 우리가 당을 조절한다라는 작용이 거의 간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이 1차적으로 간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조절해서 적당한 당 수치를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줍니다. 혈관 안에서 조정하지 않아요. 미리 간에서 조정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보다 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왜? 소화기가 물질을 보내줬지만 얘가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전신, 근육, 눈, 뇌, 뼈, 장기들, 얘들이 전부 다 물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 중에 공통적으로 뭐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잘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심장이 약해서 잘 못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이 잘 합성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서로 또 엮여 있고, 심장이 약하면 소화기가 약해지고, 소화기가 약해져서 또 영향을 주고, 서로 막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만들 때 단순하게 한 가지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해결해 주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 봐서는 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각을 뚫어주고 잘 작동하게 했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간이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는 일들을 보면 돼요. 자,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쓸데없는 거, 화학 물질이나 내 몸이 쓸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얘는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지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잘 못하게 됩니다. 독소가 너무 많이 들었을 때. 둘째,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지방을 처리를 한다고 애를 먹어요. 간이 지방간이 되었다, 간이 부었다 하는 얘기는 이 지방이 너무 많이 저장이 되니까 간이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간을 부풀립니다. 부풀리고 싶어서 부풀린 게 아니고 지방이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안에서부터 지방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간이 이 소통 능력이 떨어져요. 그 소통 능력이란 게 뭐냐면 물질이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꽉 막히고 흐름이 나빠지니까 소위 말하는 열이 찹니다. 답답해져요.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흐름이 멈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장기가 멀쩡한데 간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몸 곳곳에 가야 될 물질들이 가지는 않고 얘가 다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물질 좀 내놔라고. 근데 얘는 못 보내줘. 안에서 그냥 이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면 이 물류 창고 내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뭐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줄 수가 있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지 살기 바빠요. 그래서 물질을 못 보내주고 이 장기들이 자꾸 뭔가 허약해지는 그런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근육이 허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금방금방 피곤해 버리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깨어나지가 않고 찌부둥해, 가볍지가 않아. 극공감하네. 그게 어제 먹은 피자 때문일 수도 있고 뭔가 가득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처리한다고 밤새 힘들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깨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피로의 장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안 좋은 게 자꾸 들어오니까 얘가 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 배출도 너무 진해지고 뻑뻑해지고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담낭에 돌이 생기고 담관이 막히고 왜? 여기에 생긴 찌꺼기 하수 처리장인데 너무 많이 주니까 여기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우루사 먹잖아요. 요게 담즙 배출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수 처리장이 이 슬러지가 껴서 뻑뻑할 때 빨리 빼내 이걸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처리 능력이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럼 여기 걸 땡겨 와요. 그러면 간이 숨을 좀 쉬어. 그때 이제 간 수치가 AST, ALT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처방받은 우루사나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그런 우루사나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루사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환자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간의 압력을 낮추는데 아주 좋습니다. 괜찮냐고? 뭐 어때? 남의 광고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이 또 간의 순환 사이클에 걸린 애들은 서로 다 연관을 줍니다. 얘가 물질을 안 보내주니까 심장도 버거워지는 거예요. 심장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심장이 좀 지쳐버려요. 그 다음에 얘가 소화기에서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물질을. 근데 안 가져가. 이미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소화기가 더부룩해지고 부풀어 올라요. 간이 약해졌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름진 식단을 하고 안 좋은 식단을 하고 간을 피로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간의 능력이 떨어지고 간에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 결과로 우리가 간이 나빠졌을 때 전신 혈류에 영향을 주니까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하고 근육이 힘들고 그리고 정력도 떨어지고 왜? 이 정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좋은 물질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거기에 혈관의 혈액 양도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정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얘가 물질들을 1차적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걸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이 물질을 합성해서 보내주는 걸 잘 안 하면 얘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 물질 부족의 결과물은 뭐냐면 다 열을 내놔요. 공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수분과 물질이 빨리빨리 와서 애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질, 예를 들면 여기서 자동차 공장이라고 칩시다. 인체 전체가. 여기는 조립 라인이에요. 조립 라인. 맨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다 조립돼서 나오는 마지막 단계. 간은 이 부품들을 만들어서 공장 조립 라인으로 보내주는 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 문짝이 4개다 칩시다. 그런데 얘가 지금 시원찮네, 기능이. 그래서 3개만 보내줬어. 그러면 여기서 눈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뇌도 작동하고 해야 되는데 4개가 필요한데 3개가 왔어.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기능을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으로 치면 공회전을 합니다. 공회전. 부족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좀 돌려요.
그 상황에서 무리한 작동들, 필수 영양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작동은 손상을 초래합니다. 손상의 결과로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근육에 열이 나고 눈에도 열이 차고 머리가 뜨겁고 뼈가 말라가고 장기 곳곳에서 열감을 느껴요. 이 불균형, 충분하지 않은 영양소에 의해서 장기, 말단 장기에서의 불완전 작용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적으로 간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냥 한의학은 사실 좀 친절하지 않아요. 간열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해요. 간열이라고 하면 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뜨겁다, 골이나 뼈 이런 데서 열 나는 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골증열이라 그래요.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나는 열, 이런 몸, 신체 장기에서 나는 열들, 그리고 상체에서 나는 열, 모래에서 나는 열, 눈에서 뜨거워서 나는 열, 가슴이 뜨거워서 심장이 물질을 받지 못해서 나는 열들,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뭔가 열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 선풍기를 재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잖아. 근데 안에서 열이 나 보세요. 이거 피할 데가 없어. 계속 시켜줘도 그냥 계속 나는데 이걸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것만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방이 이걸 잘해요. 안쪽에서부터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 생산 라인의 이 부조화를 해결해주는 거. 퍼즐인데 퍼즐이 한 90%는 완성됐는데 그 나머지 퍼즐 조각이 몸에 부족해. 한약재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춰주면 이 조립 생산 라인이 그제서야 좀 안정되게 돌아가요. 부족해서 불균형에 의해서 나왔던 그 열들이 진정이 되면서 원래 했어야 되는 기능들, 촉촉하고 부드럽고 안정되게 작동하는 그런 형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간의 소통 능력, 이 열을 빼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일단은 간이 무겁게 작동하고 지방간 진단받고 간 수치 좀 높아지고 담즙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안 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살아있는 음식, 우리 몸이 원래 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죽은 음식들은, 오래 보관된 밀가루는 영양분은커녕 이거 거기에 포함된 독소, 첨가물, 보존료, 이거 해독한다고 얘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간에 부하를 걸지 말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자, 술도 적당히 혹은 그냥 안 먹어도 됩니다. 간이 좀 힘들다 싶은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제가 댓글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에 우리 모두 튼튼 카페에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도 나 며칠째 술 끊었어, 이런 댓글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공유하고 힘을 얻고, 잠시 잠깐 내가 그 행동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이 잘 들어가야지 여기서 뭔가 설거지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기름진 거 설거지를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기름때가 꽉꽉 껴서 이 담즙까지 농축이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 세척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줄이고 건강한 거, 신선한 거 많이 먹으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간도 회복 능력이 최고로 좋은 장기예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에 도움이 되는 이 약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이 나빠졌을 때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미 조금 무거워진 그 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 했을 때 소개시켜 드릴 약재들입니다. 구기자, 감국, 산수유, 산약, 지왕, 백봉령. 결국 이 간에 많이 포함된 이 찌꺼기들 그리고 지방들, 이걸 제거를 하면서 간이 물질 합성을 하는데 필요로 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자, 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약재들은 자양강장제로 분류가 되고 뭔가 피로 개선, 한방에서 정력 강화, 뭐 이런 쪽에 포지셔닝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간 좋게 하는 약이에요. 구기자, 아주 신선의 영약이라고 하죠. 구기자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열을 잘 잡아주고 물질 공급 능력이 높으면서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혈액의 수치들을 안정화시켜주는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부족한 것은 메꿔주고 남는 것은 쳐내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서 별 해가 없어. 많이 먹어도. 열이 나는 사람 열을 꺼주고, 근육이 당기는 사람 근육을 풀어주고, 정력이 약한 사람 정력 올려주고, 특히나 이 혈당 안정 효과가 큰데 그게 간에서 이 효율성을 높여놓기 때문에 그래. 간에서 인슐린이 작용하는 그 조건, 그 환경, 그걸 개선해 놨기 때문에 인슐린이 간에서 작용할 때 일을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구기자가. 이 감국, 국화과, 노란 국화과 산국인데, 이 국화가 예전부터 눈을 맑게 하고 눈을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이게 무슨 원리냐? 역시나 간에서 물질 합성을 하는데, 이 간에서 물질 합성한 게 몸으로 퍼져나갔을 때 다른 장기들은 별로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눈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거나 눈이 건조해지거나 눈이 약화가 된다. 뭔가 몸에서 물질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오고 있는데 얘들은 눈에서 나중에 알아요. 근데 눈은 그걸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피로할 때 우리가 뭐부터 느껴요? 아, 눈이 뻑뻑하다, 눈이 건조하다, 아, 피곤하다 하면서 눈을 만지죠. 이 감국이 들어갔을 때 혈압을 조정해주고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간을 안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열이 뜨는 것도 막아주고 상체 열까지도, 두통 같은 데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피가 좋은 성분이 덜 가서 생기는 물질 부족에 의한 열, 이런 걸 잘 해결해 줍니다. 산수유도 대표적인 자양강장제죠. 정력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피로 회복에 굉장히 많이 쓰고 혈액순환 안 되는데도 씁니다. 어디에 가장 강하게 작용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냐? 산수유 먹으면 기억력도 좋아져요. 간에서 1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물질 합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좋은 혈액을 만드는데 1등 공신입니다. 산약은 소화기를 안정화시켜줘서 간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조금 더 괜찮은 물질이 들어올 수 있게 소화기 안정화를 시켜주고, 지황은 역시나 혈액의 재료입니다. 혈액에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여기서 물질들이 조합이 될 때 혈액의 재료가 돼서 거기에 태워보내는 거죠. 좋은 물질들을. 그리고 백복용은 수분대사, 혈액대사. 백복용은 전신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혈액의 흐름을 안정화시켜줘요. 혈액의 양이 너무 많아도 조정하고 양이 적어도 수분을 빨아들여서 거기에 넣어주고 수분 조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안정화 작용이 있어요. 좋은 물질들, 간이 필요로 하는 좋은 물질들 만들고 그걸 혈액에 태워서 순환기에서 잘 작동하게 전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져.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고 머리가 맑고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뭔가 부족했었구나 하는 부분이 좀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이제 특별히 간에 잘 작용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간의 전후에는 항상 소화기가 있죠. 소화기. 후에는 심장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조를 해주면 기가 막힙니다. 간이 힘들다 할 때 소화기가 같이 힘들다, 혹은 심장의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진다,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부정맥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 같이 봐주는 거예요. 같이 앞뒤 전후 세트로 항상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을 드실 때도 가급적 같이 드시라, 그것들은 다 물려있다, 같은 사이클 안에서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뭐가 안 좋을까 막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진짜 서로 그냥 다 같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사슬입니다. 체인식으로 하나가 안 좋으면, 소화가 잘 안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물질이 상태가 나빠져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은 걸 자꾸 주고 심장이 감정 노동에서 약해지면 안 가져가네? 그럼 여기 뭔가 차요. 여기가 막히기 시작하고 몸에서 흐르지 못하는 혈액들이 열을 내기 시작하고 장기들이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몸을 볼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엮여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에 좋고 뭐에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뭔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이 생활에 정상적인 긍정적인 루프, 그걸 작동시키는 겁니다. 제때 일어나고 살아있고 좋은 걸 먹고 신선한 걸 먹고 제때 자고, 그리고 충분히 움직여야 될 만큼 움직이고, 그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몸은 그랬을 때 혈액이 펌핑이 되고 흐름이 생기고 안 좋은 게 안 들어오고 제대로 된 흐름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는 수준이에요. 내 생활 먼저입니다. 내 생활이 제대로 정렬이 돼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내 생활 바로잡아, 난 이미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좀 빨리 하고 싶어, 빨리 효과 보는 그걸 원해, 빨리 효과 보는 것들 있죠. 다
뭔가 몸에 무리를 줍니다. 전부 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빨리 효과 나오는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정상적인 흐름이 뭐냐에 대해서 전 관심이 있는 거지, 뭔가 이 사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무리가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 한 걸음을 떼는 게 항상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처방받겠다 하시는 분들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운동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안 되겠다, 상황은 심한데 운동은 더 안 해, 그러면 더 어려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아무쪼록 스스로 해결하는 그 맛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혈초보감 단이 드디어 4가지가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4가지를 다 출시했고,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어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환도 아이들이 먹기가 괜찮아서 잘 먹고 있다, 환 잘 먹고 있는데 기존 환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환도 그대로 계속 생산 중이고 단도 앞으로 계속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출시 기념으로 한정된 수량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